116번 같은 경우에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졌다 라고 했죠. 그럼 6의 두 수가 곱해서 6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 6을 소인수 분해해야죠. 그러면 2 곱하기 6이지. 그러면 2와 6을 하나씩 갖는 경우, 2와 6을 한 놈이 다 갖고 있는 경우, 2와 3을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와 3을 곱하는 대상의 두 수가 하나씩 나눠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하는 두 수 중에 한 놈이 혼자 다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 6의 배수가 된다라면 A가 만약에 6의 배수다. A 곱하기 B인데 그럼 A가 6의 배수면 B는 6의 배수든 6의 배수가 아니든 뭐 어떤 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한 놈이 2 또는 3을 갖고 있다. A가 2를 갖고 있다. 그러면 B는 반드시 3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했나? 그러면 찾으세요. 이런 경우가 두 수를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어라 라고 했잖아. 그럼 아니려면 일단 6의 배수는 배제돼야 되는 거죠. 6의 배수는 일단 배제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놈이 2의 배수면 다른 놈이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놈.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배제되는 경우 하나가 여기에서는 둘 다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경우. 이렇게 적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둘 다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그런데 이걸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둘 다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한 놈은 2의 배수다. 그러면 다른 쪽이 3의 배수가, 그럼 2의 배수를 그 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2의 배수면 3의 배수는 그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런 거 생각했어? 했다며, 조금 전에. 그 집합의 원소 중에 2의 배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에는 3의 배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인 거잖아. 또 그 집합의 원소에 똑같은 얘기죠. 3의 배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2의 배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지? 이런 거 왜 따지게 하지? 얘기해봐. 집합 나누기, 경우 나누기가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가?
교훈 나누기는 보편적 사고 원칙이고 어떤 특정 단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 집합 단원에서는 뭘 묻고 있는 거야? 몰라? 모르는데 풀긴 해. 너, 세연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니? 집합 단원 어디에? 너 합집합? 이게 왜 합집합이야? 뭐 일단 풀기라도 하면 되는데 해당 개념은 이거죠.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할 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이 가능한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뭐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최대인 거, 원소 개수가 최대인 거를 찾으시오. 이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에 응용해서 어떤 원소의 합 있지.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할 때 뭘 했었니? 그 유형이 있었죠? 그게 포함 배제였죠. 지금 이게 다 포함 배제 얘기거든. 포함 배제. 포함하면 배제해야 된다. 포함하면 배제해야 된다.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렇게 가고 포함 배제 이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응용된 게 모든 원소의 합 유형이었죠. 이제 거기에다가 네가 얘기한 원칙인 사고 원칙인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해 갖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질문이 너 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풀지 않고 경우 나누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넌 했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려. 뭔가를 했다라고만 하고. 그런 애들은 안 한 거야, 보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건 뭐야? 3의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아니면서 2의 배수인 것들, 이게 들어가면. 그건 다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로만 이루어지냐? 아니,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5, 뭐 7, 이런 거 있겠죠. 소수만이 아니라 4의 배수, 3의 배수, 뭐 10. 그치? 10도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니죠. 그런 숫자들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 왜? 우리가 포함 배제할 때도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은 빼고, 포함하는 거, 배제하는 거는 그 뭐 2의 몇 승에서 n에서 그것만큼 빼는 거지. 그런 사고를 해봐. 지금 그 문제예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어요. 117번 로딩하세요. 집합류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것의 부분집합 A가 있다.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2다.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한 것을 이것이라 하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뭐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117번 질문이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3의 배수가 30 이하에서는 몇 개가 있죠? 3의 배수가 7개 있나? 아니 8개? 9개? 9개인가? 30 이하까지면 3의 배수가 10개네. 내가 지금 숫자를 착각했어요. 10개. 그러니까
지금 집합 U의 원소의 개수는 20개죠. 20개. 20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 합이 100이 되는 게 딱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랬을 때 요것이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4개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거죠? 117번. 제일 큰 것들 더해볼까? 풀어보자. 선생은 이거를 뭐 문자를 놓자, 아마 뒤에 풀이는 문자를 놓자 이렇게 갈 텐데 내 생각엔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 세 종류죠. 정수를 다루는 기본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빼. 이거지. 그러면 4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4개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 풀고 있네.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 이 문제 풀 때, 풀건 못 풀건, 20개였잖아, 원소의 개수가. 20개를 이렇게 세 종류로 표현하고 얘는 안 돼서 이 두 종류다라고 표현을 했다 손 들어봐. 생각했다는 걸 표현했다. 없잖아? 없어.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때는 이것만 하는 거거든.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로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맨날 이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정수론이고, 정수론. 봐봐. 정수는 몇 개야? 무한개야, 무한개. 양의 정수만 무한개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론을 전개해야 돼. 그럼 그 이론을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 불가능하지, 무한개니까. 그러니까 무한개를 뭘로? 유한개로 바꾸는 게 이거거든. 이거 종류지, 종류. 종류가 몇 종류야? 3종류야. 뭘 기준으로? 나머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정수론, 이론 전개의 시작이거든.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 또는 이런 테크닉을 명시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있나? 초등학교 때는 있나? 그러니까 시작을 아무도 못해. 근데 뒤에 풀을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보나마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B, C, D 순서대로이고 얘들은 정수이다. 범위는 지금 미리 생각할 필요 없고 얘들 범위 생각하는 게 더 까다롭지. 그래서 3A 더하기 이게 뭐야? X1이 X1, X2, X3, X4면 X1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얘들은 그냥 정수야. 근데 대소관계가 이래. 그러면 여기서 대소관계가 이러니까 이거 뭐야? 하면은 3A. 그럼 이거거든. 그러면 3A 플러스 1 또는 3A 플러스 2. 여기서는 3A 플러스 B지 B. 3B 플러스 1. 3B 플러스 2.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100은 뭐야? 3 곱하기 33 플러스 1이거든. 그럼 4개가 합쳐져서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 경우는 가능하다. 2도 가능한가? 안 되지. 그 나머지가 2가 되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한 거는 그럼 그런 경우가 총 몇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2의 4승 16가지 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나?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시간 좀 걸려서.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번 문제는 아닐 거거든.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일 것이었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시간 들여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 그치? 네가 하겠어? 이거 배운다고 하겠어? 그런데 이거는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은 풀이해서 봤던 거거든.
이게 뭐가 좀 아쉬우냐 하면 우리가 학원이 뭐 이제 상반과 중반 뭐 이렇게 나누잖아. 상반 애들은 배우지 않아도 해. 하는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이렇게 풀이를 시작하는 건 졸라 많거든, 문제들이. 그럼 그런 문제들을 풀어봐, 일단. 근데 중반 애들은 일단 그런 문제를 안 풀어. 그리고 풀었더라도 상반 애들은 그런 문제를 반성을 하거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중반 애들은 그냥 그 풀이만 보고 그 문제 이해하면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척하고 넘어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던 기억 자체도 삭제가 돼.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뛰기. 더 점프력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제자리 뛰기. 병 안에, 그지? 여기서만 계속 뛰는 거야. 벼룩 시험인가? 실험인가? 이게 점점 높아져서 언젠가 건너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일단은 이렇게 뛰는 횟수가 적어. 한 3번 뛰고 가만히 있어. 죽었어. 이미. 상반 애들은 한 30번 뭐 이렇게 뛰는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3번 푼 건 기억하느냐? 그 3번 푼 게 모두 삭제해서 그런 문제를 푼 기억이 없어. 이걸 뭐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시작을 못하죠. 여기 지금 10명이 넘어가는데. 이게 차이야. 그냥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들은. 그냥 걔들은 이게 뭐 그런 걸 나머지를 잉여라고 하거든.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잉여류거든. 잉여류 이론 이런 걸 배워서가 아니고 그냥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일주로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다 제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일단 그 밑에 수준의 애들은 풀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면 같은 장면이네? 같은 문제네. 그럼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혼자 학습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아. 누가 그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죽인다고 강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 그냥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일이 남아야 되니까는 이제 뭐 하겠니? 이걸 그럼 나누는 기준이 뭐야? 그럼 16가지를 다 하나? 어떤 정신병자가 그래? 그래서 뭐 해야 돼? 16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가지라고.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쭉 했죠? 제일 마지막 거 쭉 했죠? 뭐 해야 돼? 규칙성의 학교 나쁘지 않은데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거 하면 16가지를 다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못하잖아. 이게 아까 전에 했던 말이 앵무새라는 거거든. 앵무새는 말을 한다고. 나 앵무새가 말하는 건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연출된 장면만 볼까 실제로 앵무새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뇌 없이 말만 하는 거잖아. 지금 조금 전에 네가 얘기한 거잖아. 지금 이 장면이 경우 나누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쉬운 장면에서만 경우 나누기 하고 어려운 장면에서는 바로 깨기. 경우를 어떻게 나누니? 어떻게 나눠야 돼? 내가 시작을 4번 쓰인 경우, 3번 쓰인 경우, 2번 쓰인 경우, 1번 쓰인 경우, 쓰이지 않은 경우 5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죠. 16가지가 5종류가 됐죠. 지금 내 말 이해했나? 그러면 거기서 느낌이 오죠? 4번 쓰였는데 3번 쓰이면 나머지 하나는 2가 되니까 1이 증가하니까 1이 3번 쓰이고 1 그리고 2면 나머지가 2가 되겠다. 이거 찾죠? 그럼 거기서 다시 규칙성이 나오면 그냥 빨리 찾는 거지. 그러면 1이 2번이면 나머지가 0이다. 그럼 1이 1번. 그러니까 경우가 뭐가 돼? 다 1로 끝나는 경우와 그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2인 경우. 이것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 이게 지금 뭐야? 경우 나누기와 하다 보니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거든. 이게 내가 맨날 하는 거거든. 맨날. 내가 빨간색으로 무조건 적는 게 2종류인데 나머지도 빨간색으로 적는 것들이 뭐 꽤나 많아요.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빨간색으로 적는 게 2종류인데 하나는 뭐? 경우 나누기, 또 하나는 뭐? 나열해서 규칙성 찾는다. 지금 2개다죠, 이게. 방금 말한 때 사고가.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뭐 해? 일단 시작을 이렇게 못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건 네가 알아서 했어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는 들어봐야 별 네 인생에 그닥 도움은 되지 않아.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서 교훈하니까 강력하니 여기서 교훈하니까 둘 다 강력하지만 16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거 선생 수업에서는 그 사고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 만약에 다 더한 거면 이제 좀 그건데 여기서는 지금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가 최대가 되라 이거지.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그건 뭔 말이야? 얘랑 얘는 커지고 얘랑 얘는 작아져. 지금 이거지?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일단 뭐가 그래서 거기서 뭐가 결정이 돼? 뭐가 결정이 돼? 뭐가 결정이 되죠? 얘는 가장 큰 놈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1111이다. 그지? 1111이다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제일 큰 놈이 100인가 100? 100이 돼야 되는 건데 100이 되면 합이 100이 되진 않지. 그러면 거기서는 또 이렇게 해야겠네. 그럼 뭐 그때는 어떻게 해? 1111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되려면 1이 4번 더해져서 100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놈은 뭘까? 어떻게 찾을래? 찾을 수 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어떻게 찾을래? 위치 파악한다고? 29야? 100이 아니고? (29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평균 생각해야죠. 4개를 더해서 100이 되면 평균이 뭐야? 25, 22, 25지. 근데 또 보니까 25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지. 그러면 그 평균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내려가고 이거는 올라가야지. 제일 끝에 있는 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5 다음에 3 더하면 28. 좋은 숫자죠. 30이니까 28이 제일 큰 거죠. 그래 28이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또 뭐가 되냐면 연역추론이야, 그냥.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막히겠지. 이제 선생님 나열 또는 경우 나누기도 못하는데 이제 연역추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사고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을 유도할 때, 증명할 때 나오는 사고 과정이거든. 그런데 지금 고1이지. 이게 사실 이게 등차수열이거든. 일정하게 배정되면. 그러니까 교묘하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집합 명제는 내공이라고 했잖아. 집합 명제 시스템 질문 받으면 집합 명제 때문이 아니고 그냥 얘들을 설명을 해줘도 사용하려면 까마득한데 그런 개념들만 나와. 그러면 지금 4개를 더해서 여기가 20 뭐가 되는 거죠? 28이었나? 28? 그러면 여기는 25에서 3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25에서 3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얼마야? 22? 그럼 22가 제일 작은 숫자야? 22가 제일 작은 숫자지. 22보다 작아지면은 100이 될 수 없을까? 제일 큰 숫자가 28이야. 근데 제일 작은 숫자가 22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아. 나머지가 1인데 그러면 이건 그 다음에 10. 그럼 여기에 뭐가 오더라도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뭐가 오더라도 합쳐서 100은 안 돼. 100이 되려면 이게 이것보다 더 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거 어떻게 네가 판단하니? 웬만큼 정수론을 정수 배울 때 숫자를 맨날 해보고 지금 이런 판단이 되니 네가? 이게 만약에 19라면 여기에 적당한 수를 넣어도 그래도
100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따위 생각이 나오잖아. 어떤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등차수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요 사이에 있는 그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으면 절대 100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22가 되지 않고 이게 28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2가 있었지. 그럼 2면은 29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가? 오케이? 그러면 다 4개를 더했는데 여기 111이야. 그럼 이거는 22보다 더 작은 숫자가 가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뭐가 있지? 20. 지금 내가 아까 1이 1개라고 그랬냐? 1이 1개니까 1개짜리. 아. 어디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작아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풀면 뭐해 이게. 이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 이거 영화 감상. 영화 감상의 시간. 자, 여기서 잠깐 스톱.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 이거 시스템 질문을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끝까지 하지 않고 하는 거는 끝까지 설명을 해도 그게 그냥 지금 이제 이번 시험 때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공산이 커. 내가 내공을 키워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공 키워가는 거는 지금 시스템 문제를 다 풀어서 내공을 키워가는 게 오히려 B스텝에서 네가 부족했던 문제에서 내공을 키우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 이거 네가 남은 기간 동안에 시스템만 공부해도 학교 시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아마 못 풀 공산이니까 내공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어서 한 달은 하루아침에 해당되거든. 내공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일단은 듣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 좀 들으라고.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1이 돼야 되는데 제일 작은 게 22. 22가 아니면 그 다음에 19잖아. 19를 해서는 이게 29면은 100이 가능해지나? 이게 두 개 더하면 얼마죠? 48? 그럼 나머지 합이 52가 돼야 되죠? 52가 가능한가? 52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 52를 찾으려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 똑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52의 평균이 얼마야? 26. 그럼 26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같은 숫자가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였어? 지금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한 것을 이것이라 할 때라는 말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집합이 원소니까 집합에서는 같은 숫자를 근데 쓸 수 있지 않나? 추출할 때는 NA가 4라고 있지. 같은 숫자가 있으면 4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그럼 같은 숫자가 안 돼야 돼. 26에서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져야 돼. 3만큼. 그럼 29지. 그러니까 이 19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 22가 되면 이게 얼마죠? 51이야? 그러면 49지. 49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49는. 이게 1이다. 그죠? 나머지는 했을 때 1이다. 이거, 그럼 20, 이것보다 20. 1이 아니라 2가 되려면 20이 더 작은 숫자야. 그럼 이건 더하면 얼마야? 49지. 그럼 아까 전에 똑같이 나오나? 잠깐만. 이거는 얼마야? 50. 이게 49. 51. 지금 이게 49죠? 그러면 얼마죠? 51.
51이 되려면 지금 이걸 나머지가 얼마였지? 이게 플러스 2, 이거 플러스 2인 거지?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하나,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51이지? 51에서 큰 거는 뭐죠? 26, 25. 26, 25라고 치자. 그러면 2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 2, 25는 1. 그러면 26, 25. 26, 25. 또 다른 거. 다른 경우는 조합이 또 뭐가 있지? 여기서 3만큼 커지면 이거고, 여기서 3만큼 작아지면, 근데 이게 3만큼 커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거죠. 답이 이거 같은데, 그러면? 3, 5.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건가? 그럼 이게 답이 얼마야? 10? 그럼 자,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애초에 이거는 그냥 쓰긴 쓰되 내가 쓰다가 말았지만 쓰긴 쓰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그냥 원소날법으로 뭐 20개 다 적는 거지. 물론 20개를 팔 아프게 다 적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1.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찾아가야 돼.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0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100이 나머지 1, 2 하는 거 이거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원소날법으로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적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6, 7, 8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끝에 가면은 얼마야? 28, 29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지. 4개를 합쳐서 100이 되면 평균이 25다. 그지? 100 나누기 4는 25다. 이걸 기준으로 이제 커질 놈은 커지면 작은 놈은 그만큼 작아져야 되는 거고 이 밸런스를 이제 맞춰서 경우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경우를 일일이 나열해 가봐야겠어요.